뉴욕 부동산이 미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상류층들이 맨해튼을 버리고 퀸스로 몰려간다고. 단 90일 만에 집값이 100만 달러 상승한 한인타운의 비밀은 뭔데? 월스트리트의 금융인, 실리콘밸리의 지사장, 그리고 뉴욕 최고급 로펌의 파트너들까지. 그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향한 곳은 놀랍게도 퀸스 한인타운입니다. 3개월 만에 부동산 가격이 2배 상승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맨해튼 변호사마저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라고 감탄한 그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한국식 아파트에는 어떤 마법 같은 비밀이 숨어 있길래 뉴욕의 상류층이 빠져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맨해튼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퀸스로 몰려오는 걸까요?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한국계 2세 데이빗 윤. 그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비밀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뉴욕 전체의 부동산 시장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빗 윤입니다. 한국계 2세로 월스트리트에서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일해왔어요. 지금 뉴욕 한인타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사장, 유명 법률 사무소 파트너, 헤지펀드 매니저 등 상류층 부자들이 하나둘씩 이사 오고 있어요. 퀸스의 한인타운에 있는 이 한국식 아파트로요. 부동산 가격은 3개월 만에 2배나 뛰었고 대기자 명단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부동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죠. 제 옆집에 사는 제시카는 맨해튼에서 20년을 산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이곳으로 이사 온 다음 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빗, 당신 이런 비밀을 혼자 알고 있었다니 너무해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서울 본사로 출장을 가면서 시작됐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요. 뉴욕에서의 제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때문에 30층을 걸어 내려간 적도 있었고, 겨울이면 난방이 고장나서 전기 히터를 켜야 했죠. 특히 밤이 되면 소음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힙합 음악의 베이스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이봐요, 음악 좀 줄여주세요 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애플워치를 주문했는데 배송 완료 메시지를 받고 로비에 내려가 보니 이미 누군가가 가져가고 없더군요.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 여름이면 로비까지 악취가 올라왔죠. 게다가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 더미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지그재그로 걸어야 했어요. 이런 불편함들이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저 뉴욕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맨해튼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이 불편한 모든 것을 참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라는 말에 실망했던 겁니다. 뉴욕보다 더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호텔은 어디로 예약할지 한국인 팀에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윤 이사님,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강남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했습니다. 순간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뉴욕의 제 펜트하우스와 비교하면 한참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라니. 당시에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지내게 될 아파트로 향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공항철도가 지하철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더군요. 뉴욕의 JFK 공항에서 도심 맨해튼까지 가려면 얼마나 복잡한데 여기는 너무 편리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로비는 마치 5성급 호텔 같았어요.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요원, 완벽한 청결도. 이게 정말 아파트가 맞나 싶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상업시설이었습니다. 대형마트, 고급 레스토랑, 카페, 헬스장, 미용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죠. 첫날 밤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3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도 멋지지만 이곳의 야경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한강과 그 위를 달리는 차들의 행렬이 마치 살아 숨쉬는 빛의 물결 같았죠. 아침이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이 아파트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했죠. 먼저 스마트폰에 아파트 단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어요. 휴대폰으로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것부터 난방과 조명 제어, 택배 알림, 관리비 납부까지.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뉴욕의 제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로비에는 항상 2명의 보안 요원이 있었고 24시간 운영되는 방제실에서는 300개가 넘는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놀이터까지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최첨단 도어락도 설치해드렸습니다. 지문 인식, 비밀번호, 카드키까지 3중 잠금이 가능하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택배가 사라지는 게 일상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무인 택배함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택배가 도착하면 핸드폰 앱으로 알림이 가고 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그걸로 보관함을 여시면 돼요. 이건 정말 편리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택배가 와도 전혀 걱정이 없었죠. 택배함은 냉장 냉동 보관도 가능했습니다. 신선식품을 주문해도 문제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음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어요. 층간 소음 차단을 위한 특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층에서 뛰어다녀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벽간 소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방음이 완벽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키즈 카페도 있고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펫 카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내 수영장,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골프 연습장. 그것도 모두 주민 전용이었어요. 심지어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전부 24시간 운영됩니다. 보안 요원이 상시 순찰하니 안심하세요. 새벽에 운동하고 싶을 때, 한밤중에 책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제 아파트에서는 그저 꿈꿀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죠.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각 층마다 분리수거장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특수 처리 시설로 바로 이송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냄새를 맡을 일이 전혀 없었죠. 뉴욕의 길거리를 뒤덮은 쓰레기 더미를 생각하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층부의 상업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었는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스타벅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요? 미슐랭 스타 셰프의 레스토랑부터 편의점까지 선택지가 무궁무진했어요. 장을 봐야 한다고요? 대형마트에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주거 복합 단지요. 관리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작은 도시였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며칠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차를 타고 나갈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필요한 건 모두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출퇴근도 편리했어요. 맨해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차가 막힐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맬 일도 없었습니다. 윤 이사님, 이제 한국 아파트가 좀 적응되셨나요?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응이 아니라 중독된 것 같네요. 이제 뉴욕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이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편리함이 얼마나 그리워질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완벽한 시스템이 곧 뉴욕의 주거 문화까지 바꿔놓게 되리라는 것을요. 서울에서 2월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죠. 평소처럼 소파로 가려다가 잠시 바닥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어요. 겨울인데도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뉴욕의 제 집은 겨울이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이곳은 달랐죠. 난로와 히터를 켜지 않았는데도 방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져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이건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그날부터 저는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해서 좋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차이가 느껴지더군요. 아침마다 뻣뻣했던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소 장시간 앉아있는 일이 많다 보니 허리 통증이 잦았는데 바닥에서 자고 나면 훨씬 편안했어요. 침대의 푹신함이 늘 허리에 부담을 줬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 동료 마이클이 집에 왔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더군요. 한국식 침대가 허리에 좋다고? 그럴 리가. 하지만 그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데? 우리 집 바닥은 겨울이면 발도 못 대겠던데? 온돌의 장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난방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공기도 덜 건조했어요. 뉴욕의 제 집은 히터를 틀면 항상 목이 칼칼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문득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매년 겨울이면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바닥에서 지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던 뉴욕의 펜트하우스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 생활의 질은 이곳만 못했다는 것을요. 특히 추운 겨울, 온기 어린 바닥만큼은 그 어떤 고급 시설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난방 시스템을 뉴욕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단순한 호기심이 나중에 뉴욕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요. 저는 서울 생활의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앱으로 커튼을 열고 온도를 조절하고 오늘의 날씨와 일정을 확인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 지하 1층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하 2층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린 후 3층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에는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서 집으로 올라갔죠. 하루 종일 건물을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주말이면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주민 전용 라운지에서 다른 거주자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았어요. 마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 생활 2달째, 저는 이미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안함과 효율성, 안전함을 어떻게 뉴욕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온돌 바닥에 누워 잠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왜 미국에서는 도입하지 않을까? 뉴욕의 아파트들도 이렇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니까 한국 건설사와 미국 투자자들을 연결해 뉴욕에 한국식 아파트를 지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저는 서울의 여러 건설회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뉴욕 부동산 시장의 가능성을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식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한 건설사 임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면 누구나 이 시스템의 우수함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주요 건설사 3곳과 미팅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뉴욕 진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돌아가서 미국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JFK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택배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찔렀죠. 서울에서의 깔끔한 로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선 이웃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고장났나 봐요. 이번 주에만 3번째네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건조한 바람만 나올 뿐 온기는 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서울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워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허전하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바닥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풀렸는데 이곳의 침대는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위층에서 들려오는 파티 소음에 잠에서 깼을 때는 한숨만 나왔죠. 아침이 되자 더 큰 현실적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사러 가는데도 20분을 걸어야 했고 장을 보고 돌아올 때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힘들게 걸어야 했죠.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었던 일들인데 말이에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서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정말 그렇게 좋아? 말도 안 돼. 아파트라고? 넌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들의 의심 어린 눈빛을 보며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차이였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배 도난 알림이었어요. 로비에 놓아둔 택배가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아, 정말 이건 아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울 아파트의 사진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로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시설들, 완벽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그 따뜻한 바닥. 사진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쓰려왔어요. 주말이 되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말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었죠. 피트니스 클럽에 가려면 또다시 밖으로 나가야 했고 책을 읽으려면 혼잡한 공공도서관을 가야 했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고 난방 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래된 건물의 한계였죠. 서울의 아파트는 방음도 완벽했는데 이곳은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힘들게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다시 깨는 일이 반복됐어요. 춥고 건조한 공기 때문이었죠. 가습기를 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온돌 난방 덕분에 습도가 적당히 유지됐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본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퀸스의 한인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주거단지를 짓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제 시선을 끈 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라는 문구였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찾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차가운 바닥 위였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부동산 광고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퀸스 플러싱에 들어서는 최초의 한국식 주상복합 아파트 포레온 뉴욕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뻔했는데 광고 속 문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뉴욕에서 만나는 서울의 스마트 라이프. 광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 스마트홈 플랫폼, 무인 택배함, 24시간 보안 시스템. 심지어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죠. 점심시간에 바로 분양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사무실이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객층이 보였습니다. 저기 서 있는 분,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 아닌가요? 맞아요. 오늘만 해도 골드만삭스 임원 3분이 다녀가셨어요. 분양 상담사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인들만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맨해튼의 상류층들이 앞다투어 찾아오고 있었어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몇 가지 부분은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각 가구마다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성으로 모든 제어가 가능합니다. 조명, 온도, 보안까지 말씀 한마디로 컨트롤하실 수 있죠.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온돌 난방이 켜지고 무드등이 켜지는 모습이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죠.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기본으로 설치되고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됩니다. 주차 공간도 세대당 2대씩 배정됩니다. 뉴욕에서 주차 공간 2자리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커뮤니티 시설이었어요. 4층과 5층은 전체가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도서관, 키즈 카페까지 모두 24시간 운영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거주민 전용 라운지였습니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5층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부티크 호텔의 VIP 라운지 같았죠. 입주민들은 언제든 이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다이닝 룸도 예약 가능하고요. 게다가 지하철역이 도보 3분 거리라니. 이건 그야말로 기회였습니다. 현재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출시 2주 만에 70% 계약 완료됐습니다. 대기자만 1000명이 넘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계약을 진행했죠. 다행히 제가 원하던 35층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분양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발걸음이 한껏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서울에서의 그 편안함을 다시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보수적인 부모님께 아파트 생활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그것이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포레온 뉴욕의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욕 부동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놀라운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포레온 뉴욕의 성공 이후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맨해튼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제 한국식 아파트처럼이라는 말을 영업 문구로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주거 문화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데이빗,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동산 전문 기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뉴욕 전체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한국의 주거 문화가 뉴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당신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체적인 변화상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의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장식했어요. 맨해튼을 떠나는 상류층,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주거 문화의 혁신. 특히 놀라웠던 건 포레온 뉴욕 입주민 구성이었습니다. 입주자의 60%가 비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골드만삭스 임원진만 해도 5가구가 입주했고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의 뉴욕 지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진정한 의미의 집이에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혁신이죠. CNN 인터뷰에서 한 입주민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맨해튼의 고급 콘도를 팔고 이곳으로 온 투자은행 CEO였어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포레온 뉴욕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1년 만에 3배나 뛰었고 플러싱은 뉴욕의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 지역으로 부상했어요. 맨해튼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건설 회사들과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커뮤니티 설계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건설사들은 쏟아지는 협업 요청에 선별적으로 응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술을 전수받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이 된 거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한국의 건설사들이 뉴욕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별 기획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기사는 한국의 주거 문화가 가진 강점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도시 생활의 완성체이다. 첨단 기술과 공동체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혁신적 주거 솔루션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구글, 메타, 애플의 임원들이 잇따라 포레온 뉴욕을 방문했고 이들은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글의 스마트홈 담당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미래 주거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LA, 시애틀, 보스턴 등 주요 도시들에서 한국식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됐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식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다니. 네가 우리 눈을 열어줬구나. 특히 어머니는 온돌방에서 처음 주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다.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포레온 뉴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가 이제 글로벌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포브스는 최근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이 제정의한 현대 주거의 의미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주거 문화의 혁명. 이제 뉴욕도 온돌 없이는 살 수 없다. 한국의 온돌, 반찬 보관을 위한 김치냉장고, 현관 신발장 문화까지. 이제는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생활 문화가 세계적인 혁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부동산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주거 문화는 수천 년의 지혜와 첨단 기술이 만난 결정체입니다. 온돌에서 시작된 주거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거 혁명의 시작입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제 뉴욕의 밤거리를 걸을 때면 곳곳에서 한글로 된 포레온 브랜드의 아파트 광고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의 생활 문화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겠죠. 한국계 2세로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주거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포레온 뉴욕의 성공은 단순한 건축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승리였어요. 사람 중심의 주거 철학이 승리한 것이죠. 서울에서 보낸 3개월은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뉴욕 전체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실용성과 편리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MZ세대들은 SNS를 통해 한국식 주거 문화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KOREANLIVING, 해시태그 ONDOLLIFE, 해시태그 SMARTAPLRTMENT 같은 해시태그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이제는 한류가 K-팝가 K-드라머를 넘어 K-리빙으로 확장된 겁니다. 얼마 전에는 포레온 뉴욕의 입주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는 뉴욕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제 뉴욕은 한국의 혁신적인 주거 문화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개발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 문화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온돌 난방, 스마트홈 시스템, 커뮤니티 중심 설계, 보안 시스템 등 한국 아파트의 핵심 요소들이 이제는 뉴욕 부동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도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와 MIT에서는 동아시아 주거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었고, 한국 건축가들이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요. 영국, 호주, 캐나다,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까지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한국의 주거 문화가 맞닿는 지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효율성, 편리함, 공동체, 그리고 기술의 조화. 이것이 바로 한국식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하버드 디자인 스쿨 교수의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삶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 혁신가로 불리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두세 개의 집 한국과 미국의 주거 문화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미국에 와서도 온돌방에서 주무실 수 있게 되어 행복해하세요. 뉴욕 겨울의 차가운 바닥은 이제 추억이 되었죠. 아버지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시작한 일이라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가끔 서울에서의 그 첫 경험을 떠올릴 때면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불편했던 뉴욕의 펜트하우스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혁신적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그 대비가 제 눈을 열어준 거죠. 이제 뉴욕에서도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편안함과 효율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스마트폰으로 커튼을 열고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신선한 빵을 사서 다시 올라와 35층. 테라스에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을 시작했구나.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준 작은 예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제 뉴욕의 부동산 업계가 발칵 뒤집힌 이유를 아시겠죠? 한국식 아파트에 담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주거 철학, 오랜 지혜와 첨단 기술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뉴욕 상류층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